지금은 고층 건물과 분주한 차량으로 가득한 의주로 일대. 그러나 이곳은 100여 년 전 무명의 인력거꾼들과 시민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뜨거운 현장이었다. 역사의 기록에는 남지 않았지만 조용한 발걸음 속에 분명한 저항의 울림이 있었다. 박사님, 이 번화의 길이 만세운동의 현장이었다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이곳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걸 아무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당시 이 길은 지금처럼 넓은 대로가 아니라 좁은 골목과 주택가로 이어지는 소박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골목에서 미국 상하원 의원단의 방한을 계기로 다시 한번 대한 독립의 함성이 울려 퍼졌던 겁니다. 1920년 8월 24일 오후 8시 남대문역에 미국 의원단이 도착한다는 소식에 수천 명의 시민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의원단을 따라 조선 호텔로 향하는 자동차를 뒤쫓았고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시작된 시위는 광화문과 을지로, 종로까지 확산되었다. 시위는 자발적이었고 철저히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시위 참여자들은 구호를 외치며 두 갈래로 나뉘어 종로 사거리로 향했고요. 당시 기마 경찰과 형사들이 이를 막기 위해서 몽둥이와 칼자루를 휘두르며 진압했습니다. 결국 시위는 강제로 흩어졌죠. 강제 해산되었지만 그날 의주로의 골목마다 작고 큰 시위가 계속되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시위는 밤 늦도록 이어졌고 특히 인력거꾼들 약 50명이 주축이 되어서 만세 시위가 의주통 이정목, 그러니까 지금의 의주로 2가 골목에서 벌어졌습니다. 주변 상인과 시민들이 합세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일부는 우미관 앞까지 진출해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름 없는 시민들의 외침은 기록에 남지 않았지만 그날 밤 서울 도심은 의주로를 중심으로 거대한 물결처럼 뒤흔들렸다. 3.1운동 이후에도 계속된 시위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방향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박사님, 이 길을 그냥 걷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걸을 수 있는 건 다 이분들 덕분인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역사에는 이름이 남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용기를 내어 그 밤을 불태웠고 또 누군가는 무언가를 조용히 전달하고 사라졌습니다. 이 길은 그들의 흔적이 스며든 독립운동가의 골목입니다. 지금은 형태적인 흔적은 남아있지 않지만 상상할 수 있다면, 느낄 수 있다면 이곳은 분명히 살아있는 역사였다. 그날 밤의 그 발걸음을 떠올리며 우리는 이 길을 다시 걷는다. 일제감정기, 이곳은 희망이 아닌 절망의 장소였다. 독립운동가들이 끌려와 고문당하고 처형되며 신음소리가 이어졌던 그 공간. 지금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으로 불리지만 본디 이곳은 경성감옥이라는 이름 아래 일제가 자행한 억압의 현장이었다. 이 붉은 벽돌담, 시대극에서 많이 봐서 그런지 낯익으면서도 딱 보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1908년에 문을 연 이곳은 경성 감옥, 이후에는 서대문 감옥, 다시 서대문 형무소로 이름을 바꿔가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가둔 곳입니다. 특히 3.1운동 이후에 이곳엔 6천 명이 넘는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1919년 3.1운동의 함성은 일제를 두렵게 했고 그 반작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감옥으로 끌려왔다. 이 감옥은 당시 일본인이 설계한 근대식 감옥으로 중앙 감시탑에서 사방을 감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옥사에는 타인과의 대화를 막기 위해 창이 작고 벽은 두꺼웠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가들은 타벽 통보법이라는 비밀 소통 방식을 사용했지요. 진짜 보니까 창문이 진짜 높네요.
사람이 그냥 서서는 절대 창문에게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걸 전 직접 와서 보니까 이제야 알았어요. 그리고 벽을 두드려가면서 그러면 대화를 했다라는 건가요? 네, 모스 부호와 같이 벽을 똑똑 두들겨서 의사를 전달하는 타벽 통보법이라고 불렸습니다. 독립운동가 김정련은 안창호 선생에게 이 방법을 전하다가 들켰고요. 결국 미친 척 연기해서 간수의 눈을 피하긴 했지만 뼈가 으스러지는 고문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켜낸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독립을 향한 의지였습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메여오는 것 같아요. 바로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안창호 선생도 2차례나 이곳에 수감되었었습니다. 마지막엔 폐결핵으로 병보석돼서 나왔지만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죽기 직전에 동지들은 옥중에 두고 나만 이렇게 따스한 병실에 있으니 죄스럽다라고 남기기도 하셨죠. 서대문 형무소는 단순한 감옥이 아니었다. 그곳은 저항의 공간이었고 독립을 향한 절절한 염원이 서려 했던 곳이었다. 지금 이곳은 그 기억을 품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교육의 현장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본 이 자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지켜져 왔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맞은편. 지금은 고층 아파트로 변한 무학동 일대. 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 이곳은 옥바라지 골목이라 불리며 수많은 독립운동가 가족들이 머물던 장소였다. 가족들은 고문과 투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이 좁고도 험한 골목에서 묵묵히 싸웠다. 박사님, 뒤에 보이는 이곳이 예전에 옥바라지 했던 골목이었잖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너무나도 조용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전혀 상상이 되지 않아요. 맞아요. 지금은 흔적조차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저곳은 과거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가족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가 잡혀가면 가족들은 이곳에 거처를 마련하고 오랫동안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옥바라지는 단순한 면회가 아니었다. 하루 한 끼의 사식, 겨울이면 방한복 한 벌. 그 모든 것이 가족의 손에서 시작되었다. 좁은 골목 안 여관은 늘 10,000원이었다. 사식 넣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가족들로 북적였고 이 골목은 독립운동가들의 피난처이자 재충전의 공간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김구 선생의 어머니 광나간 여사 이야기는 상징적입니다. 김구 선생이 수감되었을 때 그녀는 삭바느질을 하며 사식을 꾸준히 넣었어요. 밥이 부족하거든 하루 2번씩 사식 들어주랴라는 말에서 그 절절한 모정 그리고 나라 사랑이 전해집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단순한 뒷바라지가 아니라 또 다른 면의 독립운동을 하셨던 거네요. 독립운동은 그들의 고통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을 함께 견뎌준 가족들의 희생도 반드시 기억되어야 합니다. 독립운동가 가족을 생각하는 작은 집은 그런 의미를 담아 바로 저곳에 세워졌습니다. 공간은 사라졌지만 기억은 남았다. 무학동 골목 어딘가 지금도 누군가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지 모른다. 그들은 싸웠고 돌보았고 기다렸다. 이 조용한 공간은 그 무명의 이름들을 위한 기억의 집이다. 박사님, 여기에 와서야 비로소 독립운동이 한 사람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의 이야기였다라는 걸 느끼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작은 집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래서 더 깊습니다.